안녕하십니까, 보험저격수 구자연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뇌혈관 진단비, 뇌졸중, 뇌경색 이런 뇌와 관련된 뇌혈관 관련된 진단금에 대한 담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도 생명보험사의 몇몇 설계사 분들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실적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자꾸 자사상품에 그 뇌경색 이런 걸 판매를 하세요. 이거 제발 좀 하지 마시라고 조언, 충고 어떻게 받아들이시던 양심을 팔지 마시고 그런 거는 그냥 손해보험사 상품으로 좀 가입을 권유해 주시거나 안내를 드리시고 생명보험사 특유의 알맞는 상품을 좀 고객한테 안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용을 찍는 이유가 있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보험 상품을 보면 뇌출혈이냐 아니면 뇌졸중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중 아닙니다. 중이에요. 근데 생명보험사는 뇌출혈만 팔았어요. 손해보험사는 뇌졸중이 출혈과 경색을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요 상태다 보니까 예전 생명보험사는 뇌출혈만 판매를 했었고 요즘은 뇌졸중을 판매하는 회사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아직도 있어요. 그 좀 마음이 아파서. 이것보다도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애가 있어요. 걔가 바로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는 담보가 있는데 얘가 제일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어요. 뇌출혈이 세 가지 코드를 갖고 있어요. 얘가 I60부터 61, 62 이렇게 세 가지를 갖고 있는데 얘가 지주막하 출혈, 뇌내 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뇌 출혈 이렇게 있는데 요것만 뇌출혈이에요. 뇌졸중은 뇌경색증,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그리고 뇌경색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협착, 뇌전동맥, 그리고 뇌경색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협착, 대뇌동맥. 이렇게 네 가지 코드를 갖고 있어요. 63, 64, 65, 66 이렇게 질병 코드를 갖고 있어요. 거기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 요 아이가 세 가지 코드를 더 갖고 있어요. 그것도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기타 뇌혈관 질환, 두 번째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그리고 마지막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이게 67, 68, 69 요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 또 뇌혈관 질환 진단비에서 주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에서 67번을 세세하게 쪼갠 요 내용까지도 있는데 크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뇌혈관 진단비는 60번부터 69번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고 뇌졸중은 60번부터 66번을 포함하고 있는 거고 뇌출혈은 요 세 개만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범위가. 요렇게. 자, 그러니까 보험료의 차이가 좀 많이 나겠죠? 보험료의 차이도 좀 설명을 드리면 뇌출혈은 진단금 1,000만 원을 놓고 봤을 때 40세 남자 기준 봤을 때 1,000만 원에 2,000원 정도 해요. 보험료가. 그리고 뇌졸중은 한 8,000원 정도 합니다. 뇌혈관 진단비는 17,000원 정도 해요. 아니면은 뇌혈관 진단비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 들어가는 회사도 있고 금액대가 더 낮게 들어가는 회사도 있는데 어쨌든 금액대의 규모를 보면 이래요. 생명보험사 분들이 가장 못된 짓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뇌출혈 진단금 3,000 막 이렇게 넣어주고 굉장히 금액이 큰 것처럼 표현을 하면서 판매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사실 좀 안 돼요. 못해도 여기까진 바라지도 않아. 뇌졸중으로는 가입을 해 주셔야 고객분들이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보상을 받지 코드가 이쪽으로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희박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발생되고 보상은 안 나가고 그렇다고 또 올바른 보험으로 또 갈아탈 수도 없는 이런 장기나 바둑의 외통수를 딱 만들어 놓고선
나 몰라라 하고 담당자는 이미 뭐 퇴사해버리고 뭐 이런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소비자가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유의하셔서 가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내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증권 다시 한번 열어서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생명보험사 상품들은 대부분 2년 이내에 50% 지급이에요. 손해보험사는 1년 이내에 50% 지급이고요. 이것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아우, 좀 제발 이런 거 속이면서 가입시키지 말자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불과 어제 증권 분석을 해드리느냐고 가입증권을 봤는데 다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해놓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 물론 가입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취소하고선 새로 가입을 하기로 해서 이제 설계 중이긴 하지만 이런 얕은 수를 가지고 고객을 속이고 기망하는 행위는, 저도 영업을 하는 영업사원이지만 고객을 속여서 영업을 하는 사람의 끝이 그렇게 좋을 리는 없습니다. 이런 포인트 좀 잘 체크하시고, 내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 상품은 이런 것들을 잘 준비되어 있는 상품인지 다시 한번 보험증권 열어서 보실 수 있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 간단한 담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뇌혈관 질환에 대한, 사실 심장 쪽보다는 뇌혈관 질환이 발병률이 훨씬 높아요. 심장, 뭐 허혈성 심질환이라든지 급성 심근경색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해요. 근데 반대로 뇌혈관 질환에 대한 보험료는 굉장히 비싸요. 뭐 TV나 뭐 이런 드라마에서 이렇게 보면 보통 뭐 누가 쓰러질 때 이렇게 쓰러지지 가슴을 부여잡고서 윽 하고 쓰러지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만큼 뇌혈관 질환은 암 이외에 가장 큰 발병률을 갖고 있고 사망률을 갖고 있는 질병이니까 충분히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요. 요런 뇌혈관 질환 관련된 진단금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천해드릴 만한 상품 또한 있으니까 가입을 원하시거나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